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그 자문회의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91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회의가 지금 4개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국가원로 자문회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 자문회의. 이렇게 90조, 91조, 92조, 93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이제 나머지 그 국가원로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여기는 대부분이 그 불수 있다예요. 즉 임의기구입니다. 임의기구. 그래서 좀 전에 국가원로 자문회의 이거 안 둬도 위헌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는 91조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91조 한번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심의에 앞서서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야만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임의상이 아니에요. 헌법에 두게 돼 있습니다. 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여기에 국가안전 사망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한 내용이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통 뭐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갑자기 핵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 북한에 갑자기 뭐 국지적 도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국무회의에 앞서서 바로 이 NSC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분단된, 그리고 국정 과제 중에서 이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보장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 조직에는 결국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뭐 국가정보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뭐 이런 1차장이 또 사무차장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92조, 92조도 평화통일정책회의, 이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돼 있고요. 2항에서 민주평화통일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즉 여기도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자문회의 법 찾아보시면 여기에 사무처는 어떻게 두고 뭐 하는 내용들이 다 그 법률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조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돼 있고요. 2항에서 국민경제 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법률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봤었던 국가원로 자문회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이 내용들의 직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뭐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이거는 위헌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이 법률로서 그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사무처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의 만드는 법률로서 제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조직이나 범위는 대부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률로, 우리 행정조직을 어떻게 또 법률로 정하는 걸 보면, 96조 한번 보시죠.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각부. 여기서 이제 행정각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조직 같은 거죠.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 뭐, 정보통신부, 뭐, 외교부, 뭐, 이런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즉, 각부의 설치나 조직,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에서 환경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차관은 몇 명이며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정부조직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들이 애매하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그 업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 하게 돼요. 행정각부의 업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댐 같은 거, 댐의 그 물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뭐 댐 또는 그럼 하천은 업무는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양분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천의 업무는 댐을 방류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또 하천의 일은 국토부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 대비가 각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댐이라든가 물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라.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업무 범위, 즉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그래서 기존의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천 관리 업무, 얘는 이제 환경부로 넘겨라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서 그런 업무의 범위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장 뭐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게 이 행정각부거든요. 행정각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각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행정각부를 국회의원들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맘대로 대통령 또는 뭐 각부 장관이 맘대로 조직을 만들지 마라. 이러한 행정각부,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각부의 조직이라는가 직무 범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볼게. 대통령 네가 맘대로 하지 마. 그래서 언뜻 보면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설치하고 조직 지휘하는 것 같아도 설치 자체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매번 그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위에서 무슨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각부를 계속 이제 만들어요.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 각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행정부의 이름을, 업무를 조금씩 바꾼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상 세월호 사건 때 이 뭐 해양경찰청 같은 것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응이 미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또 뭐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막 이런 정부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이제는 명분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국민의 안전처도 만들어졌었어요. 안전처 만들어졌고 뭐 해양경찰청 없애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는 국민안전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행정안전부로 흡수시켜 버렸죠. 그래서 기존에 행정자치부가 있었고 국민안전처가 있었는데 얘를 합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또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국가보훈처 옛날엔 차관급이었어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져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 중소기업청이 있었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나라의 큰 버팀목이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뭐 하여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가요? 뭐 해서 이름도 길죠.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래? 타당하네 해서 법률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통과가 안 된다? 그거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그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행정 조직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한번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네가 맘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 조직이 필요한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조직들이 필요한지를 국회가 한번 살펴보겠다. 그 삼권 분립인 것이죠. 그 대통령이 맘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을 만들 테니 한번 검토해달라 해서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런 거 만들다고 했대. 지금은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무슨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때 당시에 계속 그때 민주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굉장히 늦게 출범을 했었어요. 결국은 출범이 됐는데 그때의 너무 추상적인 거죠. 미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각부인데 미래? 추상적이고 또 창조라는 게 그때 무슨 무슨 종교단체랑 관련돼 있었느니 뭐 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창조자를 빼자 뭐자 뭐 해가지고 이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응하자는 차원이 없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그게 뭐 필요가 있느냐? 또 이름 바꿔라. 이름도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창조라는 게 이제 좀 그때 많이 언론에 논의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통령이 그 자기가 지휘 감독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직들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헌법에서 보면 그럼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라 해서 국회의원들이 한번 심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라. 국회의원들이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거죠. 이렇게 각 정권이 또는 사건마다 이러한 그 정권마다 행정조직 개편이 각부의 그 행정조직 개편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그때마다 이게 이런 행정각부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업무 저 업무 왔다 갔다 하고 업무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주의 좀 위배되는 것이죠. 즉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이 업무가 저 업무로 가고 교통 업무가 국토부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기관의 이런 법정주의도 좀 위배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조직들이 이쪽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또 통합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업 공무원제도, 즉 그 공무원이 그 자기의 조직에서 어쨌든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 출범할 때마다 개편이 되고 또 새롭게 바뀌고 한다면 직업 공무원 제도에도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학계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각부를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도 되고 또 이름도 명칭도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각부를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학계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래서 최근만 해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이 이제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였어요. 질병관리본부가 아마 1급 뭐 이렇게 됐을 건데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되면서 뭐 차관급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질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한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는데, 얘를 정부 조직에 중앙 관서로 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신설을 했죠. 이것처럼 그런 질병관리청으로 만들겠다, 본부로 해서 청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은 다 법률로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헌법에 정부 조직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00조를 한번 아까 보시면 이런 감사원의 헌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어떻게 조직하고, 물론 이제 헌법에서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뺀 나머지 감사원의 조직이라든가 거기 조직에서의 감사원의 내용들은 감사원 법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원법도 한번 볼 겁니다. 그때의 감사원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2조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씁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부죠. 주로 행정부의 조직, 감사원, 각부 장관, 그리고 각 자문회의,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법부도 만약에 대법원도 어떤 고등법원을 만들겠다, 청주의 고등법원을 만들겠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청주의 고등법원이 필요하네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주는 거죠.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등법원은 어디에 설치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을 바꿔줘야만 설치해요. 대법원장이 내가 법 판결을 하는데 지금 청주에 너무 항소 사건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주에 고등법원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주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수원 고등법원이 만들어졌죠. 그거는 법원조직법에서 고등법원을 법률로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게 110조예요.
나중에 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110조 3항에 보시면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 보통 군사법원이 있고, 고등군사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군사법원은 국방부 내에 이제 각 군마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법률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률로.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까지 그 조직, 권한 이런 부분들은 다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국회가 관여를 하는데요. 113조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는 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재판관 회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 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름을 바꾼다든가 사무처를 폐지한다, 사무처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 식이고요. 자, 선거관리위원회 114조의 7항을 보시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면 행정부, 사법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감사원 다 그 조직, 직무 범위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을 구성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9명, 시도군 9명,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1명, 7명, 이런 것들은 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그 구성, 조직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죠. 지방자치법도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요. 117조 2항, 그리고 118조에 보시면 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장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그리고 지자체장의 조직 그리고 운영 그리고 권한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오늘 시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행정 그러니까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우리 헌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당연히 행정조직이라고 하면 행정부 내겠지만 행정부 내에 헌법에서 주어진 외의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범위 이런 부분들은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러한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법부도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래서 사법부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못하고요. 조직이나 이런 거 그렇고요. 국군 당연했고요. 처음 봤던 국군.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모든 지방자치의 조직, 운영, 직무 범위는 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즉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또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다 왜냐면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든가 운영, 직무 범위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다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 주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기관들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그런 쪽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도 먼저 국회 법을 만들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우리 헌법 조문에서 그러한 행정, 조직, 법정주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문들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헌법 조문을 자꾸 보심으로써 우리의 헌법을 이해하게 되고 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음미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 강의입니다. 대면 강의여서 다음 주부터는 입법부가 우리 헌법에는 어떤 권한을 줬고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